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박 목사님, 박 장로님 좀 기도 좀 해주시죠.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예수님의 선교 정신과 또 전킨 선교사를 비롯한 초기 군산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또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하시는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우리 모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35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가 보다. 찾으신가 봐요. 그냥 창성 아파트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야지. 청성 아파트인데 백사동 앞에 주차장에 차 세우면 돼요. 1층도 창성 아파트 상가라고 하니까 예. 여기를 안에 모르는 사람 못 올라오고. 아니 지금 여기 장로님. 자, 오늘은 135쪽부터 군산교회 오늘날 예배 모습입니다. 1897년 5월 어느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어느 주일날인지가 날짜가 분명히 있지 않는데 그 5월달 그 주일을 찾아보니까 그 9일, 16일, 23일, 30일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마 30일은 아닌 것 같고 또 9일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 9일이면 첫 주일 이렇게 얘기할 때고 마지막 주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느 주일 하다 보니까 아마 16일 아니면 23일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 9시에 이제 시작종을 치면서 김봉래 장로가 찬송 64장 찬송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찬송 부른 다음에 교육을 이제 받아요. 성경 교육을. 목사님 여기 자리 있습니다. 제가 대표는 드릴 아리목을 양보했습니다. 제가 아리목이에요. 입구가 그냥 굉장히 거시기하네. 거시기. 아니 아까 전화는 찌글찌글 했는데 이제 못 들어오셔? 전화했더니 은행에서 오라해서 은행 갔다가 여기 입구 찾는데 아이 뭐 은행 돈 찾아오지도 않는데 했는데 뭐 돈까지 찾아오시냐고. 밧줄이 있어야 올라간다고. 아 회비 내려고 돈 찾아오시구나. 그랬긴. 자, 반장이 출석을 부른 후에 결석자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등록된 교인은 40여 명인데 대개 예배 인원수는 2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전kin 선교사가 당시에 예배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말 예배 등록인이 40명입니다.
이 중에 반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드리는 방은 종이 문마기에 의하여 2개의 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여자들이 한 방을, 남자들이 다른 방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닥은 볏짚으로 짜서 만든 자리를 깔았습니다. 출석을 부르고 결석자를 점검하여 그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예배자들은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는데 아마도 그들이 평상시에 큰 목소리로 책을 읽던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1시간 정도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동안 공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이제, 설교 제목은, 그래, 공부를 했는데, 크리스찬 준수자라는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 장씩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학교가 끝난 후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정기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제목이 주님께 드리는 것, 헌금 설교를 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7년인데, 1897년에 헌금 설교를 교인들에게 해요. 주님께 왜 드려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그날, 선교해서, 제대로, 이제, 아직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피선교지 40명도 교인들이 530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530전이 어느 정도 헌금인지는 이제 분명치는 않은데, 그 530전이라면 그 당시에 전임은 뭐예요? 한 양, 2냥 하고 그다음에 밑이 전이든가? 예, 한량 전령하고 그다음부터 전일 텐데, 예. 그런데 그렇게 530전이면 상당히 많은 그런 했고요. 그죠? 그런 말은 없어. 그런 말은 없어. 아마 저는 40여년당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설교에 대한 설교 제목으로 헌금을 얘기한 적이 없어. 참 헌금 얘기하는 게 어떤 나쁜 거로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요.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설교 그거 해야 된다. 교인들한테 꼭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이제 부흥회할 때만 부흥사들이 와서 이제 헌금 강조를 하고 저는 그런데 이때 그냥 첫 교인들 40여 명 모여놓고서 말이야 헌금 내고 설교를 하니 참 대단한 그런 설교였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을 읽겠습니다. 군산의 첫 번 교인들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풍요로운 축복을 내려주시려는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평신도 대표인 영수가 선출되어 교회 관리를 담당하고 또 별도로 헌금 담당자도 2명에게 회계를 맡겼습니다. 이는 교인들에게 헌금의 중요성과 투명성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897년 6월 남편 레이놀즈와 전주로 내려온 패시 볼링 선교사는 군산에서 전킨의 부인 레이번 선교사와 한 달 동안 함께 지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패시는 후에 전킨의 성경 공부반을, 데이비스는 야간 성경 공부반 이렇게 해서 매우 그 활동이 좋았다 하겠습니다. 1898년 유진 메리 쓴 편지에 한국 선교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전킨의 건강 문제였다고 하겠습니다. 전킨은 1898년 여름에 이질이 걸려갖고 거의 6개월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전킨에게 일본으로 건너와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킨의
어려움은 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1899년 1월 8일 시드니가 태어났는데 3월 17일 그만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앞서 조지를 잃었고 또 시드니까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어서 전길의 슬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는 슬픔을 참고 아이의 죽음을 하얀 상자에 넣어서 어깨에 메고 국물동산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한 후에 땅에 묻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서양 사람들이 사람을 묻으면 산 귀신들이 노한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시드니를 그곳에 묻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군산의 쌀 문제와 이제 선교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메노 군산, 쌀의 군산이란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열방의 외세 앞에 마치 풍전등화인 양 그 사직의 명맥이 가물거리고 있었으니 특별히 일본의 똑딱거리는 게다 소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여기저기 퍼지게 되었습니다. 군산은 마치 저들의 코앞에 펼쳐놓은 진수성찬 잔치상 같았습니다. 군산을 돌아본 일본인들은 드넓은 호남의 황금 논밭을 바라보고서 코를 벌렁거리면서 몰려들 왔다고 하겠습니다. 군산에 처음 정착한 일본인은 사도 도미치로인데 구영리에다가 작은 판잣집을 짓고서 여기 살면서 옥구쌀을 걷어가지고 일본에다 파는 그런 미국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개항을 재촉을 하게 됩니다. 군산을 개항을 계속 재촉을 할 때 고종 황제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기왕에 어쩔 수 없이 개항은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자리 잡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국제항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국제조차지를 만든 거예요. 국제조차지를 만들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우리 군산에 와서 들어 살도록 국제 항구로서의 그런 개항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한 거죠. 일본인들이 먼저 와서 그냥 자리 잡아가지고 1899년 5월 1일 군산이 개항을 하면서 그만뿐만 아니라 일본의 또 평참 기지까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일본이 거주지가 아주 조성이 되었죠. 개항 전에는 20여 호 77명이었던 일본인이 1900년에 와서는 131호 422명으로 1904년에는 1260명으로 1909년에는 819 그리고 또 3229명으로 그리고 1910년에는 957호 3649명으로 점점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군산에 일본인들이 약 4천여 명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항 초기 군산항의 무역액은 1만 2천여 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1928년 당시 인구가 2만 3천 명, 무역액이 7천만 원, 쌀의 이출량이 150만 석에 이르렀고 개항 당시 군산의 조선인 주민이 511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일본의 세력이 급격히 군산에 확정되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세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세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이것은 고종 순종 2년에 1908년에 에서 세워졌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서양식 건물로 로마네스식 건물로 또 뭐 고틱식 건물로 영국식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저 지붕은 동판으로 만들어졌다. 뭐 그렇게만 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애국적인 마음으로 그거 하는데 사실은 좀 달라요.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된 거는 1908년 1월 1일 상량문에 이제 왜 붙여졌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 감독관은 구보 유기찌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구보 유기찌는 부두 있잖아요. 부두 축성공사를 후에 책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런데 관계된 사람이고요. 현장 주임, 건물을 지은 현장 주인은 미우라 케니란 사람이고, 또 그 지붕을 하는 거는 마쪼 조이지로, 미장이는 쯔나모로 후사조, 오칠은 노지 쇼조, 도목수는 나가세 묘이지로. 그러니까 전부 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그 당시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이미 그런 서양식 건물을 지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그 건물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보에 있는데 군산에서 토목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야마지 키엔조라는 사람이 했고, 또 이 사람은 다른 저기 목포 세관도 이 사람에 의해서 청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세관장으로 프랑스 사람인 라포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세관장, 원래 이 사람이 인천 세관장이에요. 제물포 세관장이었어요. 제물포 세관장이었는데 여기가 멋지고 앞으로 여기가 또 발전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리로 자기가 왔어요. 그래서 라포르트가 첫 번째 세관장인데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라포르트가 올 때에 부르독구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군산 사람들은 또 부르독구가 처음 보는 개예요. 코가 납작하고 생긴 그 개가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들 하고 그랬는데 이 개가 그야말로 먹보예요. 그냥 먹기를 그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봉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카페 이름이 먹방이가 된 게, 그리고 거기 가보면 개 모양으로 인형도 만들고 그림도 그려놓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라포르트 개 그림이에요. 나중에 이 라포르트가 부산 세관으로 갔다가 고종황제의 부탁을 받아갖고 울릉도를 측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울릉도를 최초로 측량해서 그게 우리나라 땅이라고 확정을 짓게 만든 사람이 또 이 라포르트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본 사람들이 장악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구한 말이죠. 그때 그러니까 아직 고종황제 때죠. 그때에 거기를 이제 측정을 해갖고 울릉도와 그러니까 독도를 측정을 해갖고 우리나라 땅으로 확정짓는 역할을 한 사람이 라포르트라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그 세관 건축 공사 금액이 9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하청업자에게 준 건 5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4만 원은 일본 놈들이 떼어먹어 본 거죠. 예, 하청업자들에게만 지금 그런 이제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먹방 할 때요. 예. 거기가 서문교회 집사인데 지금 장로한테 하시려고 물어보네요. 박연칠이라고. 몰라, 그래요? 우리나라 프랑스 대사가 그 먹방이 때문에 왔다 갔어요. 아, 그래요? 네. 행사할 때 참석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먹방이 그래서 제가 지붕은 꼬딕식이에요. 지붕은 꼬딕식이고, 그 다음에 창문은 로마네스크식이고, 현관 처마 거기를 끄집어낸 것은 또 영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꼬딕식과 그리고 로마네스크식하고 영국식이 혼합된 건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좀 이제 드리고요. 우리가 이것도 좀 알아야겠던데
김경규 관장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예. 모든 눈물이 바다로 들어와가지고 해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해관. 해관. 예. 예. 세관으로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기록을 아직 그냥 구전으로 정해가지고 원래가 우리가 해설을 제대로 하려면 해관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해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예, 그때 그거 해관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하기 전에 개항 전에 우리나라 여기서 이제 수출입을 또 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 그것도 알아줘야 예. 그래서 개항 당시에 일본에 주어진 종해지가 총 면적이 57만 2천 제곱미터, 약 17만 3천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망동, 영화동, 장미동, 영동, 중동, 중앙로 일가 지역 거기가 조차지예요. 그 장미동이 왜 장미동입니까? 장미동의 이름이 뭐죠? 예, 쌀 거기 공간 지금 거기 거기가 보면은 그 장미 뭐야 그 뭐지 홀 이름이 뭐더라? 그 갤러리. 장미 갤러리 장소가 쌀게 쌓아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그 세관 앞에도 쌀을 모아놓고요.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세관 앞에 쌀 이렇게 모아놓은 그 그림이. 일본인들이 쌀을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부도 출성공사를 벌리고 뜬다리를 설치하였는데 조수의 변화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 해서 뜬다리로 불렸습니다. 부두와 철도변에는 가등, 조일, 조선, 화강, 낙함, 옥석 등 수많은 정미소와 창고가 이제 있었고요. 따라서 정미소 고리도 등장하였습니다. 축항공사 기공식이 1826년 6월 내에 1, 2, 3, 4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부두의 산더미처럼 쌓인 쌀을 만족스럽게 바라본 사익도 미사코 총독이 와서 보고서 고메노 군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의 군산이다 이렇게 외마디 판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와세다 대학 시가 교수는 1907년 쓴 조선 여행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항 이래 조선인들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일본은 대거 세력을 확장하였다며 5월 1일 개항 8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일본이 어떻게 장족의 발전을 달성했는가 생각하니 군산항은 금강, 동진강, 만경강 유역에 닿아 있는 30만 정보 대평원의 문전이었다. 그뿐 아니라 넓은 농경지의 10분의 1은 이미 일본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00년 어느 날 군산의 이사관으로 아사노가 길을 가다가 한여름 대로변에 큰 대자로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 한 건장한 한국인을 보고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일본의 세력이 대거 진출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록하기를 메이지 32년 5월 군산 개항 이래 한국인들이 낮잠 자는 사이에 일본의 세력이 부단히 진출해 온 것이다. 이 넓고 망망한 농지의 10분의 1은 이미 일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동경의 오오쿠라는 수년 전에 사무소를 군산에 두고 토지를 매수하고 이오자키도 여기에 와서 착수를 했는데 오오쿠라는 일본 귀족으로 1903년 11월에 군산에 들어와서 인피의 2500 정보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오자키는 1908년 들어와서 전주 인근의 1507 정보의 땅을 소유하였습니다. 또 아사노가 조선인들이 천하태평으로 낮잠들을 자고 있었다고 비웃듯 말하지만은 조선인 아니 군산 주민들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가?
군대를 끌고 강탈하다시피 일본인들이 몰려와서 빼앗은 것이 아닌가. 주인이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재산을 빼앗았다면 그건 강도가 아니겠는가. 제 말입니다. 선교사들은 초기 희생과 헌신과 봉사, 복음으로서 새 생명을 전하고 새로운 문화와 문물을 전해주기 위해 군산에 왔는데 일본인들은 땅을 빼앗고 쌀, 수탈하여 가져가기 위해서 군산에 약 3,000명 일본군을 앞세워 점령하여 들어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군산 지역에 큰 일본인 농장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은, 미야자키 농장이 있습니다. 군산에 처음 토지를 매수한 최초의 일본인 농장주가 1903년 10월에 도착한 미야자키 케이타로였습니다. 구마모토현 이마쿠사 출신 미야자키는 소년 시절 교육을 받지 못한 떠돌이였다가 시계상도 하고 철공장 하급 인부도 하다가 1890년 한반도에 들어와서 인산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군산에 와서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는 초기에 경장리에 토지를 매입하여 현 경장도 예그린 아파트 근처입니다. 거기다가 농장을 두고 있었는데 후에 수송동의 구 중앙고등학교 자리로 농장을 옮겨서 미야자키 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쿠라 농장이 있었는데 오쿠라 게하치로나 1903년 일찌감치 군산 옥구 등지의 식민지 소작된 농업 경영을 위한 약 2,500 정보의 거대한 농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규모가 점차 축소되긴 했지만은 1920년대 약 450 정보의 정보와 아들 오쿠라 아메키치 정보를 580 정보를 소유하였습니다. 정부 이제 최대의 농장주가 바로 구마모토 리헤이죠. 예, 구마모토 리헤이. 이영천 박사님하고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마모토 리헤이입니다. 이분이 1935년도까지 약 3,500 정보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500 정도를 하면 96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960만 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200 정도로. 예. 그런 거기에 기록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들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가? 왜냐면 그 구마모토 농장이 은분 농장이잖아요. 그 구마모토 농장에 저희 아버님이랑 얘기를 들어보면은 헌병들이 주재하고 있었어요. 일본 헌병들이. 그래가지고 그 위에 당살매라는 파는 산이 있어요. 당살매. 저 어렸을 때도 거기서 많이 놀았는데 인돌이 같은 거 놀았는데 거기서 집중체조를 해요. 일본 헌병들이. 근데 거기에 이조 윤판사라는 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록이고 뭐고 얘기고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인들만 와갖고 있는 줄 아는데 민간이 있기 전에 우리 농민들을 잡들이기 위해서 일본 헌병대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구마모토 농장에 5군데 농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정의 이제 본장이 거기가 451 정보예요. 개정이 거기 있는 게 451 정보고 직영 농장이 있었습니다. 직영에는 58 정보. 그다음에 대야 또 있습니다. 대야에 240 정보. 그다음에 화오리 저기 신태인 화오리 화오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1575 정보.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그래서 나중에 거기 구마모토가 거기에 집이 거기 있었고 현재 이영춘 씨 일하는데 거기는 별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 완산면에 85 정보 이렇게 5군데의 농장이 이제 펼쳐져 있었죠. 거기에 가고 거기에 1936년도에 직원이 49명 있었고 대개 이 직원들은 그 일본서 아주 좋은 대학들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다 나오는 거. 그다음에 거기 밑에서 일하는 또 일본인 직원들은 67명 있었고요.
소장인이 2,6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687명으로 소장인이 있었고, 그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경리부, 사업부, 진료부가 있습니다. 예, 경리부는 이제 회계 업무를 맡고, 사업부는 농사지도 소작인 관리를 하고, 진료부는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무료 진료를 하는 그런 진료부가 있었습니다. 그 1935년 4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35년부터 해방 바로 직전까지 약 10년 동안, 10년 5개월 동안에 소작인 인원이 80만 명을 진료를 했어요. 80만 명.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료를 한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이용진 박사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구마모토 리에가 농민들에게 이제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는데 소출량의 60~70%를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소장료, 비료값, 종자대금까지도 걷어내서 종자대금도. 그래서 60~70%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수리조합비도 부담을 하고 목표량을 매년 상향 조정을 해갖고 가혹한 소장료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국 농민 집단 소작쟁이가 제일 심한 곳이 바로 이 구마모토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해 진료소를 만든 것도 소작인들을 쉽게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용철 박사님의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비록 그러한 구마모토 농장에서 하지만은 이번은 거기서 정말로 농민들을 사랑하면서 헌신적으로 농민들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만 명의 그 농민들을 돌보았다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생각은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저는 현재 이용진 가옥 거기를 난 이용진 가옥으로 기념하기 전에 구마모토의 기념관으로 그걸 쓰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우리 이용진을 기념하는 기념관은 따로 만들고 옆에 기념관 건물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그분을 여러 가지 기념물 같은 것들 보관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거는 그렇게 우리 이런 3,500 정도를 가지면서 군산과 옥구 또는 정읍에 있는 농민들을 수탈한 그러한 기록들과 그러한 것들을 좀 보존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마모토 기념관으로, 수탈 기념관으로 그걸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이용진 가옥이 나오니까 이용진 우리 거기서 계속 그런 좋은 집에서 사는 걸로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용진가 구마모토 밑에서 아주 좋은 집에서 살았네.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간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대신 그걸 맡아 쓴 것 뿐이지 본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탈의 현장을 우리가 여기 일본인 거리를 동국사를 보고 하듯이 일본 농장주가 얼마나 여기에 그런 수탈을 했는가를 좀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교육으로 좀 그거를 좀 활용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박사님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일본 사람들 다 들어가고 빈집이니까 그렇죠. 그런가 그걸 맞춰서 거죠. 이 박사님 집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좋은 집에서 살았구나. 그런 얘기한다고. 그래서 난 이거
그래 그 여러 농장 그게 그 집이 일본 황실의 그 집하고 똑같은 게 있대요. 네. 건축 그 양식이나 모든 게 그런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집만 문화재로 등록이 된 거예요. 뭐 딴 거 아니고. 예. 그 좀 앞으로 좀 이걸 우리 군산에서 조금 이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마모토 농장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로 뭐냐면 시마타니 야소야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시마타니가 이게 또 이게 요상한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시마타니가 이제 주조업을 가지고 술 팔아 가지고 그 돈 벌어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486 정보 농장을 만들고 1338년에는 1385 정보를 했고 1607명의 조선인 소장농을 두었는데 이건 쌀만 수다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문화재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고려 시대에 추정되는 부도 높이 175cm와 뭐 등등등 해서 많은 보물들을 이제 수집을 해갖고 일본으로 많이 더 반출해갖고 현재 그분이 금고가 등록문화재로 돼 있잖아요. 그 3층 높이의 금고로 지금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셨어요? 어디요? 금고, 만약에 농장의 금고. 모르죠? 모르신 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이제 우리 여기 이종희 장로님이에요. 이종희 장로님이 거기 한 전문가시니까 나중에 한번 거기도 그쪽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방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보다도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하지만 저보다도 우리 이종희 장로님이 여기는 아주 빠삭한 전문가십니다. 또 그다음에 후지 겐타로 옥구 지역에 1920년부터 이제 부리 농촌이라고 이게 일본인 농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일본인들을 데리고 와서 일본인 농촌을 만든 이제 그런 또 사람입니다. 약 400호의 일본 농촌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불이라는 게 뭘 말해요? 예? 불이. 이름이 불이 아니야. 불이 아니 무자가 두이자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불이 농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농장주 가운데 최고 악질이 있어요. 그 악질인 동안 가와사키인데, 그는 국수주의자로서 옥구 서수면 일대를 개발하였고, 이엽사라고 하는 그런 농장을 만들었어요. 이엽사 농장. 그래서 이는 아주 악질 기주로서 80%를 걷어들였어. 소출량의 80% 걷어들여요. 20%만 가져가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장태성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막 그 당시 20살 먹은 젊은이인데, 농민들을 하고 같이 막 데모를 한 거예요. 시위를 하고. 그래서 이때 이 농민 운동이 대단히 막 크게 확장되었던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인 농장주는 공갈과 협박을 하고 농민 대표 장태성을 군산 경찰에 고발하여 구금시켰습니다. 이 소식에 농민들 300여 명이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주재소를 습격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이미 서수에는 서수교회가 있었어요. 서수교회, 서수장로교회가 있었고, 서수교회 있잖아요. 서수교회가 바로 그 동네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 많은 농민들이 거기 나가냈거든. 근데 이때 시위할 때도 아마 우리 교인들이 같이 협조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했는데 지금 이 농민 기록에는, 여기 농민운동 기록에는
교인들이 동원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연구하는 데 군산대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에게 좀 그거 좀 확인 좀 해달라. 거기에 그 교인들이 참여했을 것인데 그 누구야 누구죠 그 교수 이름이 구이정 구민정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구민정 교수가 그걸 지금 조사하고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좀 조사해 달라고 그러는데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유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독립만세를 부르고 구금된 장씨를 빼내었습니다. 그러다 일본 경찰은 30여 명을 강제로 검거하였습니다. 다시 500여 농민들이 구금된 농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하자 농민 80여 명을 체포 구금하고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중 3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1927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 28년 2월 4일날 동아일보 재판 당시 공판장에 나와 있는 피고의 가족들의 모습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의 가족의 얼굴에는 주린 빛이 떠올랐으며 쌀쌀한 바닷바람에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서 있는 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련한 눈물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라고 동아일보에 그렇게 기자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당시 농민들이 착취를 당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군산 옥구 지역 농민들의 농민 항쟁이 일어났는데 전라북도에서 1920년에 2건, 21년에 7건, 그리고 23년 6건, 27년 33건이 28년에 무려 1382건으로 농민 항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전국의 농민 항쟁의 87%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농민 항쟁의 87%가 전라북도 특히 군산 지역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농민들이 얼마나 좀 또 강했는가 그런 반항 의식이 항거 의식이 강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항거 의식이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군산에는 당북초등학교 자리에 군기농장이 있었고요. 또 상평읍내에는 야기 농장이 있었습니다. 야기 농장 그리고 야기 한글로 팔목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등등이 이제 군산에 해가서 1900년 군산항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미국 수출량의 32.4%를 통관시켰고 조선인 농장들의 소작료로 일본인 지주에게 생산량의 70%를 착취당하는 굶주림의 허덕이었습니다. 1933년에는 우리나라 전국의 쌀 생산량의 53%가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거류민들이 군산 땅에 자리 잡으며 선교 본부가 있는 수덕산 일대가 일본의 조착지가 되어서 두 선교사의 초가집 인근까지 일본인들이 점유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이제 이 일본인들의 수탈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수탈 현장을 좀 관광 자원화하는 좀 그게 좀 필요하겠다. 저기 일본인 거리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본인 거리 보여주는 게 뭐 일본인들이 이곳에 살았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여기를 수탈했다는 거, 수탈의 현장을 돌아보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 그 무슨 거리로 한번 이게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 문화관광과장이나 관광문화과나 주관들을 전문가로 바꿔야요. 뺑뺑 돌려가지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 맞아. 그렇게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여기에 대한 그 잘 모르니까 우리 이종 장로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전문가니까 이종회 장로님이 좀 앞장서서 참 그런 운동을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이 쌀을 수탈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그 일본 분들 왜 쌀 모자라서 난리예요?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갔어. 그렇게 더 가져갔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러고 거기다 지금 쌀 팔아 먹잖아요. 일본에 저 순천 쌀 지금 거기 수출하잖아. 순천 쌀. 자, 30분이면 이제 뭐야 온다니까 쉬는 시간 잠깐 갖죠. 예.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50분 써보고